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오늘은 12월 18일 현재 오전 11시 20분입니다. 오늘 월요일에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차도도 상당히 미끄럽고 도보도 많이 미끄러운데 항상 안전에 유의하셔서 사고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예, 오늘은 제가 상장 폐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평생 회원님들은 좀 멀게 느껴지실 단어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주식을 처음 배웠을 때도 처음 배우기 전에, 그러니까 처음 주식을 접근할 때 상당히 급등주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랬던 이후에 지금 현재 폐지 종목을 검색을 해왔는데 상당히 제가 잠깐이라도 매수했던 적이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급등주에 대한 패턴을 공략하시는 그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원칙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위험할 수 있겠구나 다시 한번 느꼈었고, 건전하게 운영을 하는 것만이 사실 자산을 가장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조금씩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또 해봤습니다. 네, 여기 창을 보시면 3328에 상장 폐지 종목을 검색을 해보시면 이 화면이 나오실 겁니다. 여기서 폐지 종목에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전체를 또 보셔가지고 보신다면은 캐로스부터 SK 1호 스펙, 골든 브릿지 제 2호 스펙, 이렇게 중국 원양자원, NSV 이렇게 쭉 있으시죠? DPNK, 웨이포트, BNS 미디어, 보르네오, 금호하이텍, 데우스펙, BNC 컴퍼니, 신양 오라컴. 최근에 이제 2017년 5월부터 보였던 건데, 여기 이제 창에서 여기 하단 부분을 계속 클릭을 하시면 더 예전 종목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쭉 검색을 해보실 수 있고, 이 상장 폐지 종목에서 중국 원양자원은 예전에도 이제 회원님들이 상당히 단기적인 접근을, 단기 매매, NSV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단기 매매를 많이 하셨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큰 피해 없이 지금 잘 물리지 않고 상장 폐지됐던 그 회사들이 보유 중에 상장 폐지를 당하지 않았기를 좀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문의를 해주셨는데 회원 가입이 안 되셔서 그냥 혼자서 계속적으로 매매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잘 탈출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 이런 종목들은 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인지, 상장 폐지되기 전에 어떤 그런 위험성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창에 보시면은 폐지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폐지 종목을 검색을 하고 있는 건데, 폐지 예정 지금 현재 나와 있진 않죠. 근데 여기서도 관리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리 종목 대상한 어떤 종목들 중에서도 매매를 좀 피하신다면은 상장 폐지에 대한 리스크를 좀 회피하실 수 있겠고, 이렇게 불성실, 시장 경보, 네, 시장 경보, 불성실, 폐지 예정, 폐지 종목, 그리고 정지는 뭐 증자 혹은 뭐 어떤 증자 감자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정지가 될 때도 있으니까 꼭 여기 있는 해당하는 종목이라고 해서
상장 폐지 예정 종목은 아닙니다. 예, 거래가 지금 현재 단순히 정지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 VI 단일가라든지 VI라는 것과 폐지 종목이 아까 말씀드린 스펙 이런 부분들도 제가 나중에 또 기본적 이론으로 설명을 드릴 때 다루고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 때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래서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B와 D 사이에 인생은 C다 라는 부분인데, B는 birth, 탄생을 의미하고 D는 death, 죽음을 의미하는 그 사이에서의 초이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의 연속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동안의 갈등의 연속이고 초이스, 그 선택에 대한 연속이다 라는 부분인데, 인간이 삶에서 죽음으로 마라톤을 하듯이 모든 생명체 또한 죽음을 피하기 힘든 운명이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여러 사람의 자금을 모아서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고요. 그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주식회사에 이제 상장을 또 할 때가 있겠죠. 상장을 하고 많은 투자자들과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한 이후에 마침내 상장 폐지라는 절차를 밟을 때도 있습니다. 상장 폐지라는 것은 증권시장에서 자사의 주식 및 채권 거래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을 의미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죠. 네. 그러니까 그 회사에, 해당 회사에, 일하는 회사에 주식이나 채권의 거래를 앞으로 못하게 되는 것이죠. 상장 폐지에 대한 그러면 조건이 있겠죠. 네, 조건은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부도, 그리고 파산, 이런 것들이 있겠죠. 부도나 파산 등 회사의 존립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 당연히 상장 폐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증권관리위원회에서는요, 승인을 받아서 강제로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어떤 사유 말고, 부도나 파산 말고도 조금 더 자세한 사유를 살펴보자면요, 상장 폐지한 사유, 일단은 2년 연속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 30억 원 미만입니다. 이거는 코스닥 기준. 그리고 감사 의견 거절. 그리고 영업 정지, 최종 부도,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부도, 그리고 경영상 타격이 큰 횡령이나 배임 문제도 있겠어요. 횡령, 배임 문제, 그리고 주식 분산 미달, 또 분식 회계, 그리고 이 정도면 자본 잠식 등도 있겠죠. 자본 잠식. 외적인 요소도 많습니다. 이 이외의 요소들도 많습니다. 네, 이 등이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 이제 투자자들은 주식 시장에서 투자할 기업을
선택하고자 할 때요, 반드시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은 부실 기업인지 아닌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부실 기업. 부실 기업이라고 체크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선정하는 그런 주식에 대한 재무제표 기본적 분석이 다 된 상태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가는 과정. 근데 이 기본적 분석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요소들, 그리고 보유 기간 동안 평가해야 될 그런 주식에 대한 어떤 매매 철학,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실 기업이랑 상관없는, 네, 부실 기업은 될 수가 없는 그런 지금 현재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 이런,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철저하게 배우시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부실 기업에 투자를 안 할 수 있는, 네, 최고의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투자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행해져야 할 그런 행위죠. 그래서 진정한 투자자라면 가장 먼저 큰 리스크를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부실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외하면서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부실 기업인지 아닌지 먼저 살펴보는 안목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제 전문가가 아닌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부실 기업을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기업 분석을 못한다거나 기업 분석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간단하게 말해서 재무제표를 못 보는 거죠. 재무제표를 살필지 모른다면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시기일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나은 것은 증권거래소는 투자자들을 위해 부실 기업과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를 하는 것이죠. 경고 신호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 종목 지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관리 종목 지정을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현재 한국특수, 현강, STX, 대우조선해양, STX 중공업, KGP, 대성산업, 이렇게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실 기업과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일종의 경고 신호를 내주는 그런 관리 종목 지정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투자를 할 때 유의하시고 조심하시게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관리 종목이라는 것은 지정하는 것이, 뭐 어떤 기업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느냐,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성이 존재하는 거 경고를 하는 차원이잖아요. 그 경고를 그럼 어떻게 해서 막게 되느냐, 상장 폐지 사유보다는 조금 당연히 완화된 상태이겠죠. 그래도 좀 위험한 상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많은 회사 중에 부실한 기업이거나 상장 폐지가 유력해 보이는 그런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일정 기간 관리하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무조건적인 어떤 상장 폐지는 당연히 안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관리 종목이라고 해서 상장 폐지는 아닐 수도 있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 대상 중에 하나인 것이고, 관리 종목 대상 기준은 상장 폐지 대상 기준과 조금 비슷하지만 규제가 다소 완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1번 사업 보고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사업 보고서 미제출, 그리고 감사 의견 한정, 그리고 영업 활동
정지. 또 뭐 있겠습니다. 이제 자본금이 아까 잠식이었지만 자본금 50% 잠식. 뭐 혹은 공시 의무를 위반했던가. 그리고 연 매출액이 아까는 30억이었죠. 코스닥 기준이 2년 연속 매출액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2년 연속 매출액. 근데 이런 경우에는 관리 종목 대상의 기준으로는 연 매출액 그냥 단순히 50억 원 미만 이렇게 있겠고요. 그리고 4년도 연속 영업 손실,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있겠어요. 네, 연속으로 영업 손실.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거래량 미진. 그리고 주식 액면가가 있잖아요. 각 기업마다 그 액면가보다 미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관리 종목 대상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있지만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재무 상태가 악화되거나 상장 요건에 미충족되는 경우에, 재무 상태가 악화되거나, 당연히 상장 요건, 상장을 하려면 요건이 있잖아요. 그 요건에 미충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관리 종목 대상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 종목은 일명 부실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우선 부실 기업이니까 거래를 할 때 그 방식을 먼저 제한합니다. 거래 방식은 30분 단위로, 단일가로 이루어져요.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 지금 관리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신용거래 중지. 신용거래를 중지해야겠죠. 네. 이 외적으로 이제 불이익이 발생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투자자로부터 외면을 당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에 대한 급락, 당연히 이런 면도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기업이 급락을 하다 보면은 급등을 할 때가 있는데, 이 급등을 할 때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그 패턴들에 대한 매매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회원님들께서는 단순히 문자가 발송이 돼서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하셨던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이 많은 후회를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더 투자를 진행하지 마시고, 예, 적어도 이런 관리 대상의 종목으로 운영이 되는 것을 방지하셨으면,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배제하시고, 네, 회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급락과 반대로 급등을 하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급락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적인 보유를 하셨을 때는 결국에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회원님들, 그 삶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도 당연히 달라지죠. 부실 기업, 그리고 관리 기업, 혹은 투자 환기 기업, 매출도 없다고 해서 이제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들, 대주주 지분도 없는 기업들, 네, 적어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부실 기업은 당연하고, 투자 환기 기업 추가해서, 그러니까 부실 기업, 관리 기업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는 더 플러스해서 투자 환기 기업, 그리고 매출이 없고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은 당연히 피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없어요. 기업에 대주주의 지분이 없는 기업 상당히 위험하죠. 그리고 잦은 유증과 사채를 발행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만큼 현금 유동성이 없습니다, 기업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 회사의 자산을 어떻게 보면은 뒤로 빼돌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당연히 피하셔야 되는 거죠. 예, 경영자가 또 침체에 놓여 있는 사업에 각고의 노력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에 또 노력하지 않고 경영자들이 그런 회사들에 대한 내부의 돈을 또 임의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돈을 임의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회사 내부의 돈을요, 그것도. 회사 내부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부의 돈을 의미로 사용하는 기업들, 투자자들의 돈을 갈취하는 기업, 이런 선택들은 투자자 여러분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서 투자를 진행하시고, 급등주에 대한 정확한 철저한 원칙이 없다면요, 절대 발을 담궈서는 안 되는, 그런 투기판에 발을 담궈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꼭 주의하셔서 이 창을 T레이더에서 잘 고려하신 다음에, 네, 각 이제 당연히 주식 증권사마다 다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검색을 하실 때 상장 폐지라는 것을 그냥 쳐보셔서 검색을 하시면은 이런 유사한 창들이 다 뜨실 겁니다. 거기에서 관리 종목에서 이 종목들과 폐지 예정에서는 없었지만 지금 현재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폐지 종목들도 같이 예전에 그 부분들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도 시장 경보, 불성실 이런 부분도 다 같이 종합적으로 확인하시고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